플로리다주에서 무기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켈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켈텍이라는 회사가 바로 이런 여러 종류의 소총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소총이 바로 우크라이나에 판매되고 있는 소총이라고 하는데,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무기를 중개해주던 중개상과 연락이 끊겼답니다. 전 주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놨는데,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이 소총을 사가기로 약속한 사람이랑 연락이 끊기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기부하자. 어차피 우크라이나에 가야 될 물건이다 하고서는 기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 뒤에 그 중개상과 다시 또 연락이 됐답니다. 그 중개상이 알고 봤더니 피란을 가가지고 그동안 연락이 끊겨 있었던 것이고, 안전한 곳으로 피란을 가서 다시 이 회사와 연락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이미 기부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거저 줄 테니까 군부대에 전달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약 2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보낸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보내는 회사가 이 켈텍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플로리다주의 브룩스빌에 있는 애덤스 아임스라는 회사에서도 우크라이나에다가 칼빈 소총, 아직도 칼빈 소총을 만드는 걸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만은 그 오래된 유명한 칼빈 소총, 그 칼빈 소총 우크라이나에다가 지금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라는, 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미국이 얼마만큼 도와줘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지금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남의 나라 일인데 미국이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다, 여기에 개입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냥 딱 잘라서 무시하자라는 분들이 있고, 개입은 하지 말자, 대신에 미국의 그동안의 관계라는 것들이 있고 역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중재자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와주지는 말자, 하지만 중재자 역할을 해서 전쟁을 끝내도록 협상 테이블에 양쪽이 오도록 하는 역할을 미국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무기 보내주자, 무기는 보내주되 하지만 전쟁은 벌이지 말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는 주되 하지만 러시아와 직접 미국이 싸우는 일은 피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직접적으로 그 무기뿐만이 아니라 미군이 아예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러시아군과 직접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분들 이야기를 다 전해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미군이 러시아와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버지니아주에 이번에 연방하원 출마하신 한인 후보자, 그분 이야기도 저희가 전해드렸었고, 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더 이상 지원하면 안 된다, 지원할 필요 없고 중재자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사람들마다 주장이 좀 다르죠. 알라바마주의 연방 하원 의원 제리 칼이라는 하원 의원이 있는데요. 제리 칼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기를 지원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기를 지원해 주되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직접 싸우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아니 제블린 미사일을 주는데 왜 다른 건 안 되냐, 미국 29기 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 받았을 때 그것도 줘야 되고 그거보다 더한 것도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뭘 더한 걸 줘야 되느냐, 드론 줘야 된다, 드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계속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무기 지원해 주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은 미군이 들어가서 싸우는 거는 그것은 좀 반대, 혹은 뭐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뭐 이런 이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인도주의적인 차원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이 난민들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입니다. 난민들을 도와주자. 이들이 이제 지금 뭐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이런 주변 국가들로 전부 다 지금 피난을 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피난민들이 생겨져 있는데 이 피난민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당장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들이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정착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습니다. 예. 그들을 도와는 주겠지만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 주고 정착하게 하는 거는 반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무슨 테러리스트들이 막 들어오고 난리가 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그들의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지금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느 한쪽이 더 옳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힘든 지금 의견들이 워낙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제공해 주자라는 의견들은 무기 제공해 주지 말자라는 의견보다는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좀 유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도 이렇게 민간인들이 직접 나서서 무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일들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들뿐만이 아니죠. 또 그리고 직접 전쟁에 참가하겠다라고 가족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쪽으로 직접 전투에 참가하겠다고 가는 그런 자원 군사라고 해야 되나요? 자원병들도 또 속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군사 15,000명을 사살했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10,000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가 검열당했습니다. 삭제가 돼버리는. 러시아 내부에도 지금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이 전쟁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요즘 계속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